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 살고 있는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제 남자친구는 한국인이에요. 사람들은 처음 제 남자친구를 봤을 때 대체 왜 이런 사람이랑 만나냐는 반응을 보이곤 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저도 처음엔 흔하디 흔한 아시아 남자로 봤거든요. 그런데 한국인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은 남자친구의 고향인 한국에 와서 잠시 머무르고 있는데요. 곧 남자친구와 함께 영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에요. 한국에 와보니 여기도 너무 좋아서 떠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돌아가야 해요. 영국에서 곧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거든요. 남자친구를 만나서 제 인생은 180도로 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남자친구를 만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사랑하는 남자친구의 이름은 진원이에요. 진원이를 만나기 전까지는 저는 늘 우울했어요. 행복하지가 않았죠.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말은 정말이에요. 저희 집은 영국에서도 상류층이었고 돈이 정말 많은데 그게 다 조부모님 덕분입니다. 할아버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소위 말하는 흙수저였지만 타고난 능력으로 유통업을 아주 크게 하셨어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평범한 가정이었는데 점점 할아버지의 사업이 확장되고 아버지가 고등학교에 갈 무렵에는 집의 형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부터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아오셨고 지금은 할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 사업을 크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물질적으로 아주 풍족해서 청소나 요리 같은 집안일은 해본 적도 없고 갖고 싶은 걸 뭐든지 가질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었죠. 몸은 아주 편하고 물질도 풍족했는데 저는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부모님께서는 어린 시절 가난을 경험했기 때문인지 제가 불행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좋은 집에서 풍요롭게 사는데 불행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치라고 했어요. 저도 제가 왜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을까 돌이켜보니 그것은 아마도 학창시절의 상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친구들은 제 용돈 때문에 저와 어울리고 저에게 계산을 시키거나 좋은 물건을 빌려가는 행동을 했어요. 아마도 아이들 사이에서 유독 잘 사는 저희 집이 질투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학창시절에는 또래가 세상의 전부라서 친구들을 내칠 수도 없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내내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는데 그렇다고 저를 집단으로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은근히 저를 두고 온실 속 화초가 세상을 알 리 없다거나 저를 빼놓고 자기들끼리 놀러 다니다가 뭔가 돈이 필요한 상황이면 저를 부르곤 했죠. 친구들 사이에 있어도 외롭다는 생각을 항상 해왔던 저는 어느 순간 회의감을 느껴 친구들에게도 마음의 문을 닫았어요. 제게는 진정한 친구가 없었어요. 그저 놀기 좋은 친구들만 가득했죠. 대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고 중고등학교 때처럼 친구가 전부인 시기도 지나갔으니 딱히 친구를 사귀어야 할 마음도 안 들었죠. 그냥 혼자가 편해서 혼자 다녔어요. 그리고 그런 스트레스는 클럽에서 모두 풀곤 했어요. 대학생 때 저는 주변인 모두가 알아주는 파티걸이었습니다. 제가 파티에 안 오면 사람들이 어디 아픈 거 아니냐고 걱정할 정도였죠. 파티에 가서도 친구들과 하루 신나게 노는 것으로 끝이었어요. 저의 속마음을 친구들에게 털어놓던가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방탕한 생활을 이어나갔어요. 파티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늦은 귀가를 하다 보니 학교도 자연스레 빠지는 날이 많았고 부모님은 그런 제 모습을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당연히 학교 성적은 바닥을 쳤고요. 출석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학사 경고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 사실에 화난 아버지는 제가 다 풍족하고 부족한 것 없이 자라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필수 생활비를 제외한 모든 용돈을 끊겠다는 대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하면 독립을 해도 좋다고 하셨어요. 저는 부모님께 너무 서운했지만 저도 할 말이 없긴 하죠. 왜냐하면 제 인생이 불행한 삶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해왔고 제 부모님은 그런 말은 사치라고 말씀은 하시면서 이해를 안 해주시는 것 같았지만 생각해보면 제 마음을 많이 헤아려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의 방황기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참고 참은 아버지가 대폭발을 하신 거였어요. 일반적으로 영국에서 성인이 되면 독립하는 게 보통이었지만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계속 부모의 도움을 받기도 해요.
저 역시도 부모의 품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화가 단단히 난 부모님께서는 제게 집 구할 돈이랑 2달 정도 생활비를 줄 테니 이젠 너 혼자 스스로 자립하라며 제가 쓰던 신용카드를 모두 해지시켜버렸고 저에게는 부모님이 생일날 계좌에 넣어주신 돈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좌에 있는 돈은 제 생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제 평소 소비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적은 돈이었죠. 저는 부모님께 아니 이 돈으로 어떻게 2달을 버티라는 거냐며 집 구하고 나면 이 돈은 2주도 안 돼서 다 쓸 돈이라고 따졌지만 부모님은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로지 제 힘으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플랫을 구해야 했는데요. 플랫은 방 하나를 렌트하지만 주방이나 거실, 화장실은 공용으로 쉐어하면서 쓰는 형태인데요. 화장실만큼은 같이 쓰기 싫어 돈을 더 주고 유일하게 화장실이 딸린 방을 제가 쓰게 되었지만 나머지는 다른 입주자들과 같이 써야 했죠. 저의 플랫메이트들은 중국인 여자와 한국 남자였는데요. 저는 왜 사람들이 중국인이 있는 플랫을 피하라고 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중국인 여자애는 심각하게 더러웠는데요. 제 방 안에 있는 화장실 샤워기가 고장나서 고쳐질 때까지 거실 옆에 있는 화장실을 쓰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정말 경악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암모니아 냄새가 저를 덮쳤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바닥에는 여자 머리카락으로 가득했으며 생리대와 다 쓴 휴지까지 굴러다녔고 수건거리에는 여자 속옷이 걸려 있었죠. 저는 도저히 이곳에서 샤워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정말 충격과 공포였어요. 그리고 이때 의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화장실을 저렇게 더럽게 쓰는데 어떻게 거실이랑 주방이 저렇게 깨끗한 건지 말이죠. 저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제 동거인들의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중국인 여자애가 뭘 흘리거나 쓰고 나서 제자리에 두지 않으면 항상 한국 남자가 조용히 다가와 닦고 가거나 물건을 다시 정리하고 가더라고요. 그 광경을 5번쯤 목격하자 저는 궁금한 점이 생겨 한국 남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것 같은데 왜 화장실은 안 치우냐고요. 그러자 한국 남자는 얼굴이 빨개지더니 여자 생리대랑 여자 속옷을 남자가 치운다는 게 조금 부끄럽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집에서 화장실을 안 쓰고 양해를 구해 아래층 다른 플랫의 화장실을 쓴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 남자의 말을 듣고 저는 제가 집에 없을 때는 제 방 안에 있는 화장실을 써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원래 제 화장실을 다른 사람이 쓰는 걸 정말 싫어하는 편인데 이상하게 이 남자는 별로 꺼려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왠지 굉장히 깔끔하게 쓸 것 같다는 신뢰감이 들었습니다. 제 믿음대로 한국 남자는 정말 화장실을 깔끔하게 쓰고 심지어 사용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화장실 청소까지 해줬습니다. 말은 없지만 항상 깔끔하고 차분한 성격의 이 남자에게 저는 점점 관심이 가기 시작했고 제가 친근하게 대하자 이 남자도 이것저것 저를 도와줬습니다. 처음으로 험한 세상에 던져진 저는 모르는 게 많았고 그런 저에게 한국 남자는 공과금 처리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돈 관리하는 법, 근처 식재료를 싸게 살 수 있는 가게 등등 모든 것을 알려줬죠. 이전까지 가계부라고 써본 적도 없는 저는 이 남자를 통해 돈을 절약하는 습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남자는 물건을 수리하는데도 능숙했어요. 문고리부터 시작해서 고장난 제 물건은 다 고쳐줬거든요. 저는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뭐든 이렇게 잘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한국 남자들은 다 너처럼 슈퍼맨인 거냐고 칭찬을 해줬습니다. 항상 저를 챙겨주는 이 남자가 너무 고마워서 밥이라도 같이 먹자고 했어요. 제가 뭐가 먹고 싶은 게 있냐고 묻자 한국 남자는 한식이 먹고 싶다고 이야기하더군요. 한식집에 간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자는 자기 이름이 진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진원이의 어렸을 적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참느라 혼났어요. 진원이는 12살 때 부모님을 따라 영국으로 왔고 부모님은 조그만 한식당을 운영하셨대요. 몇 년의 고생 끝에 영주권을 얻어서 부모님과 얼싸안고 기뻐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영국에서는 진원이를 맡아줄 친척도 없었고 험한 세상에 홀로 남겨진 그는 그 뒤로 모든 것을 혼자 스스로 하며 헤쳐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영국에서 혼자서 살아온 그는 가끔 세상살이가 서러우면 이렇게 한식당에 왔다고 해요. 한식을 먹으면 왠지 부모님이 지금이라도 살아 돌아올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진원이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모르게 나랑 자주 오자라는 말을 해버렸죠. 얼떨결을 꺼낸 말이었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어요. 제 맘속에는 이미 진원이가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진원이와 한식당에 종종 와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열심히 사는 진원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어요. 그동안 내가 너무 배부른 소리만 하면서 신세한탄을 했다는 생각에 저 스스로에게 너무 부끄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고 공부도 했어요. 파티에도 나가지 않았고 술도 줄였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경제적 지원을 끊은 탓에 학교를 다니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기도 했지만요. 그쯤 저는 굉장히 곤란한 일을 겪게 되었는데요. 남자 후배가 저에게 고백을 하면서 끈질기게 구애를 했어요. 저는 전혀 이성으로서의 호감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거절을 하고 있던 참이었죠. 그날은 시험기간이라 늦은 시간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그날따라 유독 밤길이 어두웠어요. 뭔가 예감이 좋지 않아서 걸음을 더 빠르게 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뒤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달려 도망쳤는데 결국 붙잡히고 말았죠. 저에게 계속 구애하던 그 남자 후배였죠. 도대체 자기를 왜 거부하냐면서 화를 내더니 급기야는 저를 억지로 붙들더라고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있는 힘껏 살려달라고 소리쳤고 그 남자 후배는 당황하더니 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영화 속에서나 벌어지던 일이 제게 일어나는 것 같아서 이대로 세상이 끝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진원이었습니다. 진원이는 후배에게 그만두라고 소리쳤어요. 그리고는 후배에게 몸을 날려 저에게서 그를 떨어뜨렸고 후배가 다시 달려들자 발차기로 후배를 제압했습니다. 진원이는 며칠 동안 제가 늦은 밤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는 학교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가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공경에 빠진 것을 본 거죠. 그 사건이 있은 이후 진원이는 한동안 저와 함께 다녀주었어요. 제가 혹시나 또 같은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던 것을 알고 있단 듯이요. 저는 그런 진원이에게 의존하게 되고 점점 마음이 열렸습니다. 진원이에게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마음이 열린 것은 실로 몇 년 만의 일이었어요. 그는 정말로 좋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도 서투르고 성격도 그리 좋지 못한 저를 지켜주고 좋아해 주었어요. 정말 몇 년 만에 웃는 날들이 많아지고 제게도 교감할 수 있는 친구가 생겨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진원이와는 더 자주 보게 되었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가 되었고 행복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부모님이 조용히 남자친구를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깐깐한 부모님이 동양인 남자를 만난다고 하면 안 좋아할까봐. 남자친구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지만 부모님은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요. 화가 나서 정신 차리게 하려고 저를 집에서 내보내긴 했지만 내심 더 삐뚤어지면 어쩌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혼자서 잘 헤쳐나가더니 심지어 이전보다 훨씬 검소하고 성실한 생활 습관을 갖게 되었다는 것에 깜짝 놀라셨고 이 정도로 사람이 변한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진원이는 부모님도 없이 가난한 고아로 자란 자신을 싫어하실까봐 걱정했지만 저희 부모님은 예상과는 달리 제 남자친구를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철부지에 신세한탄만 하면서 방탕하게 놀기만 하는 딸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검소하고 생활력 있는 모습으로 탈바꿈시킨 딸의 남자친구가 동양인이라는 것은 전혀 중요치 않은 문제라고 하셨어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은 제가 지금까지 만난 남자 중 진원이가 가장 마음에 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전까지 만난 남자들은 겉모습은 휘황찬란했지만 실속은 없는 한량들이라 못마땅했는데 진원이는 성실하고 예의 바르며 배려심이 깊다고 했어요. 그리고 항상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 딸 정신 차리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하곤 했죠. 현재 저는 그와 곧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이런 남자라면 저 잘 살 수 있겠죠? 진원이와 즐거운 나날들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자신이 불행하다며 신세한탄만 늘어놓으며 방탕하게 놀기만 했던 영국 여성이 한국인 남자를 만나자
180도 변했다는 아주 재미있는 사연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레이스 씨와 진원 씨의 가정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더 감동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